계속해서 문제 21번 같이 보겠습니다. 21번. 수은이 채워진 U자관에 수은보다 비중이 작은 어떤 액체를 넣었다. 액체 기둥의 높이가 10cm, 수은과 액체의 자유 표면의 높이 차이가 6cm일 때 이 액체의 비중은, 단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U자관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U자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U자관 안에 액체를 넣기 전에 수은이 먼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수은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할게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한쪽에 액체를 갖다가 집어 넣었어요. 10cm에 해당하는 액체를 집어 넣었어요. 액체를 집어 넣었더니 이제 이 수은의 높이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수은이 높이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액체를 10cm, 높이가 10cm인 액체를 넣었어요. 그럼 수은이 좀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밀려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한 이쯤. 뭐 예를 들어서 이쯤. 자, 올라갔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높이를 보시면은, 자, 이 액체의 높이는 얘가 10cm고요. 10cm. 그리고 이 액체와 수은의 자유 표면의 높이 차가 6cm래요. 6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높이가 6cm가 된다는 거예요. 6cm.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를 경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압력과 이 점에서의 압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높이는, 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돼요? 높이는 4cm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4cm. 그러니까 얘가 10cm에서 6cm를 뺐더니 4cm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압력을 구하는 식 보세요.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죠. 감마 H. 맞나요? 압력 P는 감마 H입니다. 감마 H. 그럼 여기서 이 점에서의 압력을 감마1 H1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감마1 H1. 그리고 이 점에서의 압력을 감마2 H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높이가 똑같잖아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때는 압력이 똑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감마1 H1은 감마2 H2 이렇게 놓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감마1은 이 액체의 비중량이고요. 감마2는 수은의 비중량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감마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물의 비중량에다가 이 액체의 비중을 곱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에 높이 H1. 여기도 마찬가지, 수은도 마찬가지로 수은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수은의 비중 곱하기, 그죠?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수은의 비중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2. 둘이 같다고요. 그죠? 그럼 양변에 물의 비중량이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S1 곱하기 H1은 S2 곱하기 H2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 액체의 비중 구하는 거죠. 그죠? S1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S1은 S2 곱하기 H1분의 H2가 되겠네요. 맞죠? S1은 S2 곱하기 H1으로 나눠준 거예요. 양변을. 그래서 S2 곱하기 H1분의 H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S2라고 하는 거는 수은의 비중이죠. 수은의 비중은 13.6. 문제 나왔고요. H1은 10cm, H2는 4cm인 겁니다. 그죠? 이 유체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cm 분의 H2가 4cm.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죠? 계산해 주시면 이 액체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5.44, 5.4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5.44.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다음 22번. 동력의 차원을 MLT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거는 차원을 물어본 문제예요. 차원. 그래서 차원을 이제 구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동력의 차원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동력이라고 하는 건 파워죠.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예요.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 그러면 여기에서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죠? F를 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속도는 V. 그래서 F 곱하기 V가 파워입니다. 파워, 동력. 동력. 그러면은 힘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알면 끝나요. 맞죠? 힘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알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일단 힘 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F는 ma. 이거 아시나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맞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죠? 그리고 속도 V는 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미터 퍼 세크라는 거.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죠? 그럼 여기서 요 M은 질량이고 A는 뭐예요?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럼 단위를 보세요. 단위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근데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이 단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위를 곱하셔야 되죠. 그죠? 곱했잖아요. 곱하기. 자, 그러면 동력의 단위. 보세요. 동력의 단위는, 자, 먼저 힘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 자, 그럼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요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에 있는 거죠. 분모. 그죠? 그러면 세크 제곱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세크는 분모에 있는 거니까 세크 분의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은 분모는 세크 세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제 MLT계로 바꾸셔야 돼요. MLT계.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어지냐? 보세요.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죠, 무게의 단위니까 M. 그죠? M. 그리고 요 미터는 길이의 단위죠, 길이의 단위니까 L. 근데 제곱이에요. 그럼 L 제곱. 자, S는 그죠?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니까 T. 타임의 T를 말하는 거예요, T에 몇 승이냐? 지금 이게 세제곱인데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그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동력의 차원은 ml제곱 t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mlt계로 나타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해당하는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23번. 수압기에서 피스톤의 반지름이 각각 20cm와 10cm이다. 작은 피스톤에 19.6N의 힘을 가하는 경우 평형을 이루기 위해 큰 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을 가하여야 하는가? 자, 또 보세요. 바로 수압기에서 활용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문제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문제에는 그림이 안 나왔지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압계.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수압계를 그려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양쪽에 피스톤 두 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스톤이
자, 이렇게. 자, 피스톤. 얘는 좀 큰 거죠, 큰 거. 큰 피스톤이 되는 거고요. 얘는 좀 작은 거. 자, 작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피스톤이고요. 요게 작은 피스톤이에요. 그런데 그 피스톤의 직경을 봤더니 직경이 큰 피스톤은 직경이 20cm라고 했고요. 그죠? 20cm. 그리고 작은 피스톤의 직경은 절반인 10cm라고 했어요. 10cm. 그런데 여기서 작은 피스톤에 몇 뉴턴의 힘을 줬냐면 19.6뉴턴의 힘을 줬대요. 여기 피스톤에다가 19.6뉴턴의 힘을 가했대요. 그러면은 이 큰 피스톤에는 과연 몇 뉴턴의 힘을 가하면 이 피스톤이 평형을 이루겠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피스톤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더 큰 피스톤에 더 큰 힘이 가야 되겠죠? 평형을 이루려면 더 큰 피스톤에 더 큰 하중이 가해야 이게 평형을 이룬다고요. 높이 차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그 파스칼의 원리에서 A1분의 F1은 A2분의 F2가 돼요.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A1과 A2라고 하는 거는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F1과 F2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피스톤에 가하는 힘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그죠?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결국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 압력. 그죠? 압력이라고 하는 게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1분의 F1은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여기에 지금 큰 피스톤에 가하는 하중을 F1이라고 하면 이 F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F1의 값을. 그럼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볼게요. F1은 F2 곱하기 양변에 A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F1만 남을 거 아니에요. 양변에 A1을 곱해주면 그래서 A2분의 A1이 됩니다. A2분의 A1. 그죠? 자, 그럼 보세요. F2는 지금 작은 피스톤에 19.6뉴턴의 힘을 가했잖아요. 그죠? 그럼 19.6뉴턴 곱하기 A2는 작은 피스톤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그러면 이 직경을 보세요. 10cm라고 하면은 이건 0.1m가 되고요. 맞죠? 0.1m. 20cm면은 이게 0.2m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 단위를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계산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A2는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예요? 10cm죠? 그럼 10cm의 제곱이 되겠죠. 4분의 파이 d제곱. 그죠? 원의 넓이에요. 그럼 A1은 큰 피스톤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20cm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4분의 파이 약분시키시면 되겠네요. 그죠? 약분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큰 피스톤에 가하는 하중은 78.4가 나옵니다. 78.4뉴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그 단면적과 가하는 힘이 어때요? 비례하죠, 비례.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하는 힘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비례하냐? 보세요. 지금 직경이 몇 배예요, 직경이? 직경. 몇 배가 됐죠? 직경. 2배죠? 그죠? 직경이 2배면 가하는 하중은 바로 이거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2의 제곱배. 그럼 몇 배라는 얘기예요? 4배죠, 4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굳이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19.6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그죠? 또 만약에 직경이 3배다. 직경이 3배면 여기에 9를 곱하면 되고요. 직경이 4배면 여기에 얼마? 16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제곱이 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단면적 구할 때 직경을 제곱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24번. 직경 20cm의 소화용 호스에 물이 392N/s 흐른다. 이때의 평균 유속은? 자, 보실게요. 24번 문제는 바로 중량 유량, 중량 유량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유량이 있죠, 유량. 유량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체적 유량이 있어요. 체적 유량. 체적 유량이 있고요. 그 다음 질량 유량. 질량 유량. 그리고 이제 중량. 그리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중량 유량이 있습니다. 중량. 요 세 가지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 유량이 되겠죠. 그럼 질량 유량은 우리가 M바라고 표시해 주는데, 요거는 바로 최적 유량에다가 뭘 곱한 거냐? 밀도를 곱한 거예요, 밀도. 그래서 로 곱하기 A 곱하기 V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이 중량 유량은 요거를 뭐 G바, 그죠? 요거를 이제 G바로도 하고요. 자, G라고도 하는데, 자, G인데 여기는 바로, 최적 유량에다가 비중량을 곱한 거예요. 비중량. 그래서 감마 AV입니다.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V예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바로 중량 유량, 이 중량 유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중량 유량.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평균 유속을 구하는 거죠. 그죠? 평균 유속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키면 평균 유속은 감마 곱하기 A분의 바로 중량 유량이 되는 겁니다. 감마 A분의 G.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지금 소화용 호스에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물의 비중량이 들어가는 거죠. 물의 비중량. 그죠?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네요. 맞나요? 물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 자, 여기 곱하기 단면적. 소방용 호스의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직경이 얼마래요? 직경이 20cm라고 했죠? 직경이 20cm니까 바로 0.2m죠. 맞죠? 미터로 바꾸면 0.2의 제곱입니다. 4분의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 그리고 중량 유량은 얼마래요? 중량 유량이 392 뉴턴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1.27 정도가 나오네요. 1.27.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속도. 그죠? 평균 유속이니까 1.27. 답은 4번에 있네요. 다음 25번. 양정 220m, 유량 초당 0.025 세제곱미터, 회전수 2900rpm인 4단 원심 펌프의 비교 회전도는 얼마인가? 바로 비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공식만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비속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보실게요. 그럼 먼저 비속도,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속도 NS는 N 곱하기, 잘 보세요. 분자는 루트 Q예요. 루트 Q고요. 그리고 분모는 N분의 H의 4분의 3승입니다. 이게 비교 회전도, 즉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제 문제에 다 나왔어요, 값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회전수가 얼마래요? 회전수가 2900rpm이래요. 이게 회전수예요. 그래서 2900rpm 곱하기, 자, 몇 단이죠? 몇 단? 4단. 그죠? 4단이라고 했죠? 4단이니까 요 n 값에다가 4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4 대입해 주시고요.
요 H의 값은 양정이죠, 양정. 그래서 양정은 220m래요. 양정이 220m. 요거에 4분의 3승. 또는 이제 계산기를 이제 사용하실 때 이 4분의 3을 입력하시기 이제 어려우시면 요 4분의 3 대신에 0.75를 넣으셔도 돼요. 그죠? 0.75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루트. 자, 유량인데 여기에서 이 유량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 중요한 거예요. 유량의 단위가 뭐냐면 바로 분당 세제곱미터예요. 예, 분당 세제곱미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당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분당 세제곱미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유량이 얼마로 나왔어요? 문제에서 유량이 0.025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세크를 뭘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세크를 분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분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다 바로 쓸게요. 0.025 세제곱미터 퍼 세크. 여기에다가 이거는 1초에 이만큼의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60을. 1분이 60초니까. 그죠? 60 세크 퍼 미닛.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단위까지 쓰자면 60만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비속도는 대략 17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76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26번. 물이 들어있는 탱크에 수면으로부터 20m 깊이의 지름 50mm의 오리피스가 있다. 이 오리피스에서 흘러나오는 유량은 얼마냐? 단, 탱크의 수면 높이는 일정하고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26번 문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공식 2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조가. 자, 수조 안에 물이 이만큼 차여져 있는데 수면으로부터 20m? 20m 깊이에 여기로 할게요. 여기가 20m라고 할게요. 20m 깊이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오리피스. 오리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유출된대요. 이렇게 유출된대요. 그때 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유출되는 유량을 구하는 겁니다. 유량. 유량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량, 즉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게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죠? 유속이죠. 그럼 단면적은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이 오리피스의 직경이 얼마라고 했어요? 50mm라고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오리피스의 면적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는 뭐냐? 바로 유속입니다. 유속. 물의 속도. 그죠? 그럼 물의 속도는 또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지금 수면으로부터 깊이 몇 미터에서 20m 깊이에서 물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유속 V는 루트 EGH. 맞나요? 유속 V는 루트 EGH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E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곱하기 이제 여기 높이에다가 이걸 대입하시는 거예요. 깊이. 그죠? 물이 이 깊이만큼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20m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속도, 유속은 물이 흐르는 속도는 바로 19.8 정도가 돼요. 19.8m/s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유량을 구할 수 있어요. 유량. 보세요. 단면적은 이 오리피스의 단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이 50mm면은 이거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터로 환산합니다. 미터 환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1m가 1000mm니까 50mm면은
0.05m가 됩니다. 맞나요? 0.05m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05의 제곱입니다. 네. 이게 오리피스의 단면적이에요. 여기에다가 유속을 곱하는 거라고요. 19.8m/s. 네. 그러면 최적 유량이 나와요. 최적 유량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대략적으로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거예요. 이 유량의 단위를 보시면은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단위가.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면 단위가 있죠,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 단위 자체가, 이 최적 유량의 단위가, 기본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에다 얼마를 곱하시냐면, 여기 뒤에다가 60을 곱하셔야 됩니다. 왜? 요거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60 세크 퍼 미닛을 곱하셔야 돼요. 곱해주시면 유량은 대략 2.3 정도가 돼요. 2.3 세제곱미터 퍼 이제 미닛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27번. 그림과 같이 중앙 부분에 구멍이 뚫린 원판에 지름 D의 원형 물 Z가 대기압 상태에서 V의 속도로 충돌하여 원판 뒤로 지름 2분의 D의 원형 물 Z가 V의 속도로 흘러나가고 있을 때 이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로우는 물의 밀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7번 문제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판이, 이건 이제, 옆에서 지금 바라본 모습이에요. 바라본 모습. 자,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판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거예요. 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름이 D인 물 Z가 이렇게, 지름이 D니까 좀 더 크겠죠. 이거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름이 D인 물 Z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직경이 2분의 D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경이 D고요. 그리고 원판 뒤로 빠져나가는 그 직경이 절반밖에 안 돼요. 2분의 D. 그때 이제 유속이 똑같이 여기도 V의 속도로 물이 흘러오고 있고요. 빠져나갈 때도 이렇게 V의 속도로 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원판이 이 물에 의해서 받는 힘을 구하는 문제예요. 힘을 구하는 문제. 자, 이것도 공식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은 바로 원판이 받는 힘입니다. 원판이 받는 힘 F는 로우 QV입니다. 로우 QV. 이거예요. 로우가 바로 물의 밀도고요. Q는 유량, 그리고 V가 물의 흐르는 속도입니다. 물의 흐르는 속도. 그러면 여기서 식을 또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은 우리 왜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게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 유량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로우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유속, 여기에 유속이 하나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로우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로우 A V 제곱. 그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은 이 물 Z의 단면적인데 지금 직경이 얼마래요? 직경이 D래요, D. 예, 그죠? D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로우 곱하기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죠. 그리고 곱하기 유속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물 Z에 의해서 받는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원판이 가운데가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자, 보세요.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이 원판이 받는 힘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원판이 가운데가 뚫려서 물이 이렇게 또 새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빼셔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 그 빠져나가는 여기 있죠. 여기에 받는 힘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여기 전체 힘에서 빠져나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받는 힘만큼을 빼줘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빼줘야 돼요. 똑같아요.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이제 여기는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이. 물제트의 직경은 D였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직경은 2분의 D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응? 2분의 D의 제곱 곱하기 마찬가지 흘러나갈 때도 유속이 V니까 똑같이 V의 제곱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식에서 잘 보세요. 식에서 공통으로 있는 게 있어요. 공통으로 있는 게 여기 있죠? 밀도 4분의 파이 V의 제곱. 그죠? 똑같이 있어요. 공통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묶을 수가 있네요. 묶을 수가 있어요.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V 제곱으로 묶어보세요. 묶으시면 이게 남는 거는 뭐가 남으면 이게 남는 거죠. D 제곱 빼기, 그죠? D 제곱 빼기 이겁니다. 이거 제곱하면 얼마? 제곱하면 4분의 D 제곱이죠. 맞죠? 네? 4분의 D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D 제곱에서 4분의 D 제곱을 빼면 이 값이 얼마 나와요? 이 값이? 얼마 나와요? 여기는 4분의 4가 있는 거잖아요. 4분의 4. 맞죠? 통분해주면. 그럼 4분의 4 D제곱에서 4분의 1 D제곱을 빼주니까 여기는 4분의 3 D제곱이 되죠. 맞죠? 그러면 앞에 있는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V제곱에다가 4분의 3 D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네.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냐? 분모는 여기 4 있죠? 여기 4 있죠? 그럼 분모는 16이에요. 16분의 3, 그죠? 16분의 3 곱하기 로 곱하기 파이 곱하기 그 다음 D제곱 곱하기 V제곱이네요. 맞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죠? 그래서 답은 보기에 이렇게 생긴 답을 찾으시면 몇 번에 있어요? 그죠? 1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일단 이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공식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식을 변형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원판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뚫려 있을 때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할 때는 이 전체가 받는 힘에서, 그죠? 전체가 받는 힘에서 여기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을 뭐 한다? 이거를 빼준다. 이거를 제외시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빼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 유도하는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 답만큼은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답을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게 유도 과정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 28번. 유체의 압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최적 탄성 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자,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냐면은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라는 거, 역수라고 하는 거니까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그죠? 그래서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이거 식을 물어본 거니까. 다음 29번.
압력 0.1 메가파스칼, 온도 250도씨인 상태인 물의 엔탈피가 2974.33이고 비최적은 2.40604이다. 이 상태에서 물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바로 열역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역학. 자, 이 열역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만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물의 내부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물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를 U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그죠? 내부 에너지 U라고 표시해 주는데 이거예요. 그 공식 하나가 있어요. 엔탈피.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보세요. 내부 에너지에다가 뭘 더해주냐? 바로 압력 곱하기 비최적을 곱하는 거예요. 다시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 곱하기 비최적. 이 공식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공식에서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에서 압력 곱하기 비최적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항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압력 곱하기 비최적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엔탈피가 문제에 나왔어요. 물의 엔탈피가 얼마래요? 2974.33. 2974.33.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빼기 압력은, 자, 압력이 지금 얼마래요?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죠? 자, 좀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압력 P가 0.1 메가파스칼이래요. 메가파스칼. 그런데 우리 이 계산식에서 그 엔탈피의 단위가 지금 무슨 줄이죠? 무슨 줄? 킬로줄. 그죠? 킬로줄이죠? 그럼 이 압력도 마찬가지로 이 메가를 킬로로 바꿔줘야 돼요. 메가를 킬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는 10의 6승이죠. 맞나요? 메가는 10의 6승이고요. 킬로는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 0.1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몇 배예요? 몇 배? 몇 배? 1000배. 그죠? 1000배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0.1에다가 1000을 곱하시면 됩니다. 1000을 곱하시면은 바로 100kPa이 되는 거예요. 100kPa.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에다가는 이제 뭐를 대입하냐면은 0.1을 대입하시지 마시고 100kPa로 대입하셔야 돼요. 100kPa 곱하기 비최적은, 자, 비최적이 얼마래요? 비최적이 2.40604. 2.40604.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네요. 그죠? 비최적. 밀도의 역수죠. 밀도의 역수. 자, 근데 여기서 잘 봤더니, 자, 이것도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요 킬로파스칼이랑 세제곱미터를 곱한 게 뭐랑 똑같아요? 이거 곱한 게 뭐랑 똑같아요? 킬로파스칼 곱하기 세제곱미터. 자, 이게 뭐랑 똑같은 단위냐면 이게 킬로줄과 같은 단위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킬로파스칼 곱하기 세제곱이 킬로줄과 같은 단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은 똑같은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은 2733.7 나오네요. 2733.7.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내부 에너지는 2733.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30번. 300켈빈의 저온 열원을 가지고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하는 열 기관의 효율이 70%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온 열원의 온도는, 자, 이거는 바로 열 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에서 열 효율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 이것도 공식을 알고 계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열 효율은 바로 고온의 열원, 고온의 열원분의 고온의 열원 빼기 저온의 열원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식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그쵸? 분배할 수 있죠. 분배를 하면 이렇게 해주면은 1이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TH분의 TL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바로 고온 열원의 온도를 물어봤죠? 고온이니까 요 TH 이 값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이제 변형해 볼게요.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TH분의 TL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TH분의 TL은 1 마이너스 효율이 돼요. 이렇게 돼요. 변형해주면.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TH죠? TH. 그 요 TH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거. 분모에 1이 있어요. 1이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를 이렇게 사이좋게 뒤집어요. 똑같이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TL분의 TH는 1 마이너스 2타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뒤집은 거 이렇게 역수 취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요. 양변에 TL을 곱하시면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TH만 남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1 마이너스 지금 열 효율이 얼마래요? 몇 퍼센트? 70%. 그럼 70%니까 0.7이겠네요. 그죠? 0.7. 그리고 저온의 열원은 300켈빈. 여기는 300켈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고온 열원은 자, 얼마가 나오냐? 고온 열원은 1000켈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00켈빈.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다음 31번. 다음 중 열 전달 매질이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자, 열 전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대류, 전도, 복사. 맞나요? 열 전달의 종류에는 세 가지예요.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매질이 없이도 열이 전달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뜨겁죠? 그죠? 그게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열 전달 매질이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난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의 복사가 답이 되는 겁니다. 복사열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32번. 전향정 80m, 토출량 500리터 per 미닛인 물을 사용하는 소화 펌프가 있다. 펌프 효율 65%, 전달 개수 K가 1.1인 경우 필요한 전동기의 최소 동력은? 자, 이거는 전동기의 최소 동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전동기의 동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보시게 되면 전동기의 동력을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P는 2타분의 9.8 QHK. 자, 이런 공식을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P는 2타분의 0.163 QHK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공식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일단 여기서 이 9.8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이 9.8이라고 하는 게 물의 비중량인데, 물의 비중량. 아시겠죠? 9.8이라고 하는 게 물의 비중량인데, 이 두 공식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유량 Q의 단위에 있습니다. 단위. 잘 보세요. 9.8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세크예요. 초당 세제곱미터고요.
0.163을 사용할 때는 그때 이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초하고 분일 때, 초와 분에 따라서 요 숫자가 바뀌는데 1분이 60초죠. 맞죠? 1분이 60초예요. 그러면 여기서 0.163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9.8을 60초로 나눈 거예요. 60초로 나눠서 0.16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 초로 나온 경우에는 이 공식 쓰는 게 편하겠죠. 반면에 유량의 단위가 이렇게 분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 공식 쓰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이제 값에는 차이가 있겠죠. 오차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500리터 퍼 미닛이라고 했죠.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이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고요. 이걸 쓸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단위가 지금 세제곱미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리터예요, 리터. 그러면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시냐. 계속 강조 드린 거예요.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000리터.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50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0.5가 되겠죠? 맞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그래서 500리터는 0.5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0.5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이 값을 바로 적용하실 겁니다. 이 값을.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바로 대입해 볼게요. 일단 펌프의 효율은 65%. 그러면 0.65가 들어가겠죠? 65%. 그 다음에 0.163 곱하기 유량은 이거라고 했어요. 0.5 세제곱미터 퍼 미닛 곱하기 그 다음에 전양정이 80m래요. 전양정 80m 곱하기 K 전달 개수는 1.1이네요. 1.1.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전동기의 최소 동력은 대략 11kW가 나옵니다. 11kW. 이렇게 돼요. 그죠?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33번. 직사각형 단면의 덕트에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A 및 1.5A이고 길이가 L이며 이 안에서 공기가 V의 평균 속도로 흐르고 있다. 이때 손실 수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F는 이 수력 지름에 기초한 마찰 계수이고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력 직경을 이제 구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덕트냐면은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생긴 덕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어떤 덕트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직사각형, 단면이 직사각형 형태인 이런 덕트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는 A라고 했고요. 세로의 길이는 1.5A래요. 1.5A. 그리고 덕트의 길이는 L이고요. 이 덕트 내부로 이 속도가 얼마나요? V의 속도. V의 속도로, 평균 속도로 공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덕트 안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 덕트의 단면적에 기초한 수력 직경을 구하셔야 됩니다. 수력 직경. 그러면 보세요. 수력 직경 DH는 수력 반경의 4배거든요. 4배.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라고요? 4배예요, 4배. 근데 여기서 왜 수력 직경이라는 것을 구하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배관의 단면은 원이죠, 원. 동그란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원이면, 배관의 단면이 원이면, 직경은 항상 어때요? 똑같죠? 직경은 우리가 알고, 이 직경, 지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배관의 단면이 원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름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력 직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구하시는 겁니다. 직경을. 그럼 4 곱하기, 그럼 여기서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L분의 A예요. L분의 A. 그럼 여기서 L은 뭐고 A는 뭐냐?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에, 요 덕트 단면 있죠? 단면의 둘레예요, 둘레. 단면의 둘레 길이. 그리고 A라고 하는 값은 단면의 면적이에요, 단면적. 여기, 요 단면적.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L의 값 먼저 구할 거예요, L 값. 잘 보세요. 여기 바로 계산할게요, 수력 직경을. 4 곱하기, 자, 단면의 둘레죠. 자,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A, 여기도 A죠. 여기 1.5A죠. 그쵸? 그럼 이 둘레의 길이니까 A 1.5A, A 1.5A 다 더해주면 5A. 맞나요? 그죠? 다 더하면. 그 다음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5A의 제곱이네요. 그죠? 1.5A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죠.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 바로 5분의 6A가 나와요. 5분의 6A. 그 결과적으로 이거는 1.2A가 나오는 겁니다. 1.2A. 그죠? 그러니까 수력 직경이 1.2A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손실수도를 구하래요. 손실수도 H는 2 곱하기 G 곱하기 D, 2GD분의 FLV제곱이죠. 그죠? 다시 외워보시기 위해서 손실수도 H는 2GD분의 FLV제곱입니다. 그때 여기 그때 요 직경 D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수력 직경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수력 직경을. 자, 이제 집어넣으면 얼마냐? 지금 2 곱하기, 앞에 2가 있잖아요. 그죠? 2가 있으니까 요 1.2A와 2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2.4가 되죠? 2.4. 그러면 2.4 곱하기 G 곱하기 A가 되고요. 분자는 F, L, V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돼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F 곱하기 A분의 L 곱하기 2.4G분의 그리고 V제곱. 이렇게. 그죠? 똑같죠? 이 식이랑. 그러니까 여기 이제 L이니까 이거를 이제 길이니까 이렇게 L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L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보기에 나와 있는 식처럼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1번. 다음 34번. 무차원수 중 레이놀주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무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없는 거죠.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무차원수 중에서 레이놀주스를 나타내주는 물리적인 의미.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무차원수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자,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간간히.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주스. 자, 레이놀주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바로 점성력분의 관성력입니다. 이거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이게 레이놀주스를 나타내주는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일단 답이 돼요. 3번. 그리고 보기 1번에 중력분의 관성력 나왔죠. 그죠? 보기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중력분의 관성력. 자, 이것도 의미하는 게 있어요. 중력분의 관성력이 의미하는 거는 프루드 수입니다. 프루드. 이거는 프루드 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프루드 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죠. 2번.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탄성력분의 관성력 나왔죠? 탄성력분의 관성력. 요거는 마하수입니다. 마하수에 해당이 되는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를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레이놀주스의 물리적인 의미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5번. 동일한 노즐 구경을 갖는 소방차에서 방수 압력이 1.5배가 되면 방수량은 몇 배로 되는가?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방수량과 압력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식이에요. 자, 방수량 Q는 0.6597 곱하기 C 곱하기 D제곱 곱하기 루트 CP. 이거예요. 네, 방수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Q는 0.6597 곱하기 C, 유량 개수예요. C 곱하기 D제곱, D는 배관의 구경, 곱하기 루트 CP. 이게 바로 방수 압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수량과 방수 압력의 관계. 비례하죠? 비례. 그죠? 방수량과 방수압은 비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수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물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비례하냐? 바로 루트에 비례하는 거죠. 루트에. 그죠? 그래서 방수량은 루트 P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례. 비례 관계. 그런데 여기서 방수 압력이 몇 배가 되면 1.5배가 되면 그러면 방수량은 몇 배가 되냐?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Q'은 뭐 비례 관계니까 Q'은 루트, 자, 이 P의 방수 압력의 몇 배라고요? 1.5배라고요. 1.5배. 1.5 P가 되는 거죠. 그죠? 1.5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분리해 보면은 루트 1.5 곱하기 루트 P가 돼요. 맞나요?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루트 1.5의 값이 얼마냐? 루트 1.5의 값이 대략적으로 1.22가 돼요. 대략적으로 1.22 곱하기 루트 P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22 곱하기 Q가 되죠. 그죠? Q는 루트 P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방수 압력을 1.5배만큼 높이면 방수량은 1.22배만큼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22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이에요. 방수량과 방수 압력은 루트 그죠? 제곱근에 비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6번. 무한한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채워져 있고 한 평판은 정지해 있고 또 다른 평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큐웨트 운동을 하고 있다. 유체 A만 채워져 있을 때 평판을 움직이기 위한 단위 면적당 힘을 타우1이라 하고 같은 평판 사이에 점성이 다른 유체 B만 채워져 있을 때 필요한 힘을 타우2라 하면 유체 A와 B가 반반씩 위아래로 채워져 있을 때 평판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위한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식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만.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무한한 두 평판이 있어요. 무한하다는 얘기는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무한한 평판. 지구같이 무한 평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요게 무한 평판이라고 할게요. 이제 원래는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무한 평판. 자, 두 개의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있는 평판은 정지, 고정. 예, 고정시켜 놓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평판을 움직인 겁니다. 움직였는데 여기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그런데 지금 여기 두 평판 사이에 자, 어떤 유체를 채웠을 때, 자, 유체 A만 채웠을 때죠. 유체 A만 채웠을 때 단위 면적당 힘을 타우 1이라고 한 겁니다. 그죠? 타우 1.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점성이 다른 유체 B만을 채웠을 때, 이 사이에 채웠을 때, 그때의 단위 면적당 힘을 타우, 자, 2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두 무한 평판 사이에 반반씩, 예? 이 반을 나눠서 한쪽에는 유체 A만 채워놓고 나머지 반쪽에는 유체 B를 채워놨을 때 이 평판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힘을 구하래요. 자,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바로 이제 공식처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공식처럼 뭐냐면 타우 1 플러스 타우 2분의 2 곱하기 타우 1, 타우 2입니다. 자, 이거는 공식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두 무한 평판 사이에 유체 A와 유체 B를 반반씩 채워놨을 때 바로 단위 면적당 힘을 구하는 식 타우 1 플러스 타우 2분의 2 타우 1, 타우 2. 예, 이거를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37번. 유속 6m/s로 정상류의 물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배관에 압력계와 피토계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압력계의 계기압력이 300kPa였다면 피토계의 계기압력은 약 몇 kPa인가? 자, 보세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배관에 이렇게 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뭘 설치했냐면은 압력계를 설치했어요. 근데 그 압력계의 지시값이 300kPa이 나왔대요. 300kPa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피토계. 자, 피토관을 이렇게 설치했네요. 피토관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설치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피토계를 설치한 거죠. 그때 여기에 압력이 얼마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의 속도는 유속이죠. 유속이 6m/s의 속도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압력이 300kPa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00이 나올 거라고요. 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 속도로 물이 흐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속도로 물이 이 관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차 올라가겠죠. 그죠?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 이 물이 일단 흐른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압력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압력보다 이 지점에서의 압력이 더 세겠죠. 맞나요? 세요. 뭐 때문에? 이 물이 이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그럼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구하셔야 돼요. 속도 수도. 네. 속도 수도 H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이 속도에 의해서 물이 올라간 높이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얼만큼 물이 올라가는지. 자, 속도 수도 H는 공식이죠. 2G분의 V제곱입니다. 그죠? 속도 수도 H는 2G분의 V제곱. 그러면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m/s 제곱이고요.
유속이 6m/s예요. 유속. 그 6m/s의 제곱이네요. 그쵸? 그러면 속도 수도는 대략 1.837 나와요. 1.837m.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1.837m만큼 물이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피토계. 자, 요 피토계에 지시하는 압력이 얼마냐? 일단 여기서 이 기본적으로 300kPa의 압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기본적으로 어떤 압력이냐면 압력 P는 300kPa에다가 더하는 거죠. 물이 흘렀으니까 압력이 더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압력이 300kPa에다가 뭐를 더하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죠. 그죠? P는 감마 H. 근데 지금 여기는 물이 흘러요, 물. 그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 감마는 9.8 kN/세제곱미터죠. 맞죠? 9.8 kN. 왜냐면 여기가 kg니까 이것도 kg로 맞춘 거예요. 9.8 kN/세제곱미터 곱하기 높이 1.837m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곱해 주시면 피토계의 압력, 계기 압력은 대략적으로 318 정도가 나오네요. 318 kPa.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흐름으로써 압력이 18 kPa만큼 더 상승한 거예요. 압력이.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8번. 안찌름 10cm인 수평 원관의 측류 유동으로 4km 떨어진 곳에 원유를 분당 0.1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수송하려 할 때 펌프에 필요한 동력은 단 펌프의 효율은 100%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38번 문제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잘 보세요. 보시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펌프에 필요한 동력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런 거죠. 안찌름이 10cm인 자, 원관이 있는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거리가 4km. 4km 떨어진 곳에 뭐를 보낸대요? 원유를 수송한대요. 원유를. 그죠? 4km 떨어진 지점에.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펌프에 필요한 동력을 물어본 겁니다. 동력을. 그런데 여기서 이 배관의 직경이 얼마래요? 직경이 안찌름이 10cm. 10cm니까 0.1m가 되는 거죠. 0.1m. 그죠? 그리고 이 거리는 4km니까 4,000m.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동력, 펌프의 동력을 구하려면 2타분의 9.8 QHK예요. 맞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펌프의 효율은 100%라고 했으니까 이 효율의 값은 의미가 없어요. 이 값이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전달 계수 안 나왔죠? 무시가 돼요. 그리고 유량의 값은 나왔어요.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유량의 값이. 그죠? 이 값이 제시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양정. 양정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그죠? 이 양정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양정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양정은 EGD분의 FL V제곱 있죠? 달시 바이스바 식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전 양정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하려면은 또 어떤 값을 또 알아야 되냐? 자, 복잡해요. 보세요. 관 마찰계수 이거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이는 나왔죠? 길이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유속 안 나왔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알고 있죠. 직경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관 마찰계수와 유속을 구해야 됩니다. 예? 펌프의 동력 구하려면. 그죠? 제일 먼저 유속을 먼저 구할게요. 유속. 자, 보세요. 첫 번째.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맞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럼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파이 d제곱이고요. 이제 여기에 유속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속 V는 4분의 파이 d제곱분의 유량 추가됩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이 수평 배관의 지름 0.1m라고 했어요. 그죠? 0.1m의 제곱이고요. 유량은 분당 0.1이래요. 분당 0.1이니까 0.1 세제곱미터 퍼 1분은 60초. 그죠?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6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유속은 0.212 정도가 나옵니다. 자, 유속을 이제 먼저 구했어요. 유속. 자, 이제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뭐냐면 비중입니다. 비중. 자, 비중. 어떤 비중을 구할 거냐면은, 자, 지금 여기 안에는 어떤 게 흐른다고 했어요? 물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기름. 원유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려면은 원유의 밀도와 원유의 비중량을 구하셔야 돼요. 원유의 밀도와 원유의 비중량을 이제 구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원유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비중을 곱하시면 돼요. 보세요. 물의 밀도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물의 밀도에다가 원유의 비중을 곱하면 밀도가 나와요, 밀도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물의 밀도가 뭐냐?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죠. 맞나요? 곱하기. 그런데 이 원유의 비중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0.86이라고 했죠? 그죠? 예, 0.86이니까 곱하면 860k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예, 원유의 밀도예요. 그 다음에 원유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원유의 비중을 곱하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물의 비중량은 9,800N per 세제곱미터고요. 여기에다가 원유의 비중을 곱합니다. 0.86. 네. 0.86을 곱하면 원유의 비중량은 8,428이 돼요. 8,428 뉴턴 per 세제곱미터.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뭐냐? 바로 요 관 마찰계 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냐면 레이놀즈 수를 구합니다. 레이놀즈 수. 그럼 레이놀즈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레이놀즈 수 같은 경우는 뮤분의 dv 로우입니다. 점성계수, 직경, 유속, 밀도. 뮤분의 dv 로우예요. 이게 뭐라고요?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거예요. 대입해 볼게요. 자, 점성계수는 문제에 나왔어요. 문제 얼마래요? 점성계수가 0.02라고 했네요. 그죠? 0.02 kg per meter sec. 점성계수예요. 점성계수 나왔고요. 직경은 0.1m라고 했어요. 0.1m. 그리고 유속은 0.212 m per sec. 그리고 밀도는 구했죠. 860이라고. 밀도 860 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하시면 이 레이놀즈 수가 대략적으로 911.6이 돼요. 911.6. 이거는 무차원수죠. 단위가 없어요. 911.6 나왔어요. 그럼 이 레이놀즈 수를 이용해서 바로 관 마찰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보세요. 관 마찰계수는 레이놀즈 수분의 64입니다. 기억하세요. 공식이니까. 관 마찰계수는 레이놀즈 수분의 64. 자, 레이놀즈 수가 911.6이 나왔으니까 911.6분의 64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 마찰계수는 0.07 정도가 나옵니다. 0.07.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할 수 있냐? 바로 마찰 손실 수도 H의 값을
자, 구할 수가 있네요. 이제 보세요. H는 2GD분의 FLV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곱하기 직경 0.1m 분의 관 마찰계 수가 0.07 나왔죠? 그죠? 0.07. 0.07 곱하기 길이는 4km, 4,000m죠? 4,000m 곱하기 유속은 0.21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V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찰 손실 수도가 대략 6.42가 돼요. 6.42m.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 펌프의 동력은 자, 뭘 구해주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공식에서 잘 보세요. 2타분의 9.8 QHK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9.8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물의 비중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보내는 거죠. 원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물의 비중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유의 비중량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9.8 넣으시면 안 돼요. 원유의 비중량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원유의 비중량. 얼마예요? 원유의 비중량이 여기 있죠. 8,428. 그죠? 8,428 뉴턴 퍼 세제곱미터. 예. 그죠? 곱하기 유량이 얼마예요? 유량이 0.1 세제곱미터 퍼 60초. 그러니까 여기에 비중량을 집어넣었으니까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케가 돼야 돼요. 그죠? 비중량 넣었으니까. 곱하기 그다음에 손실수도 6.42m. 이겁니다. 그래서 펌프의 효율은 1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달계수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이 식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펌프의 동력은 대략적으로 91 정도 나오네요. 91kW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39번. 질량이 5kg인 공기가 온도 333켈빈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10배가 되었다. 이 개가 한 일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39번 문제는 연력학에 대한 문제예요. 39번은. 자, 지금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은 온도가 333켈빈으로 뭐래요? 일정하다고 했죠, 그죠?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이거는 바로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 또는 정온 과정.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 그죠? 등온 과정일 때 그때 절대일을 구하는 식이 있죠. MRT 곱하기 ln V1분의 V2입니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등온 과정일 때 절대일 구하는 공식이에요. MRT ln V1분의 V2. 그죠? 자, 이제 대입해 볼게요. 대입할 거예요. 질량이 얼마래요, 질량이 5kg이라고 했죠? 질량이 5kg이래요. 5kg. 곱하기. 자, 이게 R값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가 287이래요. 맞나요?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됐죠?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죠. 몇 도로 일정하다고 했어요? 몇 도로? 333 켈빈으로 일정하대요. 여기는 333 켈빈. 곱하기 ln. 요 ln은 이제 로그죠, 로그인데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ln.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적이 10배. 최적이 10배로 됐대요. 그러니까 V2가 V1의 몇 배라고요? 10배. 10배래, 10배. 그러면은
V1분의 V2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값이 10이 되는 거죠. 그쵸? V2가 V1의 10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ln 10입니다. 10. 10배니까 ln 10.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100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1100 곱하기 10의 3승 줄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킬로줄로 물어봤잖아요. 그죠? 킬로줄로. 그래서 이거 10의 3승 곱하기 줄이 이게 바로 킬로줄입니다. 킬로가 10의 3승이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100 킬로 줄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0번. 2m 깊이로 물이 차 있는 물탱크 바닥에 한 변이 2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관측창이 설치되어 있다. 관측창이 물로 인하여 받는 순 힘은 몇 뉴턴인가? 단, 관측창 밖의 압력은 대기압이라고 했네요. 자, 보실게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자, 보세요. 물탱크가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물탱크가 있다라고 자, 가정할게요. 근데 이 물탱크 바닥에 그러니까 2m만큼의 물이 차여 있대요, 여기. 물이 이만큼. 자, 물이 가득 차여 있는데 그때 이 물의 높이가 2m만큼 물이 차여 있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물탱크 바닥에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이러한 창을 하나 만들었대요. 이렇게 창을. 예? 한 변의 길이가 20cm래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 0.2m죠. 여기도 길이가 0.2m죠. 미터로 환산시키면 그때 이 관측창이 물로부터 받는 그 힘을 구하래요. 여기 물이 지금 각 차 있잖아요. 그럼 물에 의해서 힘을 받겠죠. 중력 방향으로. 그죠?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받는 힘 F는 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압력이라고 하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맞나요? 압력은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시키면 힘 F는 압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맞죠? 응?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값이죠. 압력이라고 하는 값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잖아요. 감마 H. P는 감마 H예요. 그래서 이 관측창이 물에 의해서 받는 힘은 감마 H A가 되는 겁니다. 감마 HA. 그때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안에 물이 들어 있으니까 물의 비중량이고요. 이 H는 높이.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높이, 아래로 받는 높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는 힘을 받는 면적. 여기죠. 요만큼. 그죠? 받는 면적. 자, 보세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단위. 이게 참 중요해요. 단위가 뉴턴. 예, 뉴턴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의 비중량을 대입할 때 뉴턴의 단위로 쓰시면 돼요. 뉴턴. 얼마? 9,800 뉴턴 per 세제곱미터죠. 그죠? 만약에 이게 킬로 뉴턴이면 9.8 넣으시면 되고요. 뉴턴이니까 9,800 넣으시면 돼요. 곱하기 높이는 2m네요. 그죠? 2m. 2m 곱하기 힘을 받는 면적은 0.2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관측창이. 그래서 여기는 0.2 곱하기 0.2의 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감마 HA.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은 784가 나오네요. 784 뉴턴. 이만큼의 힘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1번.